불편한 진실이지만 연애는 비즈니스예요. 물건처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놓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호감을 교류하기 때문에 눈치 없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승자 독식 구조의 불공평한 시장이죠. 모델, 스튜어디스,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강남에서 흔히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 카톡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하루 수십 명의 남자가 대시하는데 그중 여자가 관심을 이끄는 특정 남자들은 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수많은 남자 속에서 차별화가 가능한 걸까요? 예쁜 여자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의문을 가져요. 살을 빼면 될까? 이론을 공부하면 될까? 여자를 많이 만나보면 될까? 항상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는데 오늘은 그 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 떠올린 계산 방안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이 쪘고 그걸 문제라고 느낀다면 빼는 게 아니라 몸짱이 되려고요. 이런 것처럼 말빨이 부족하면 화술의 달인을 목표로 해야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하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사람, 눈치가 없으면 단순히 눈치를 기르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수준을 한참 높여야 돼요. 우리 학창시절에도 국영수 동시에 시험 보는데 국어를 못하니까 좀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1등급이 나올까요? 전체적인 평균값이 오를까요? 하나만 개선해봐야 그 결과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느끼는 모든 부분은 1등급을 목표로 가져야 되고 그런 관점을 지녔을 때 이 치열한 연애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보다 옳은 말은 없을 거예요. 잘생기면 끝인 것 같고 돈 많으면 끝인 것 같고 키 크고 몸 좋으면 끝인 것 같이 보여도 같은 조건을 갖춘 대상이 복수일 때부터는 조건이 같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 체제에 들어가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있으면 당연히 잘생긴 사람이 이기지만 잘생긴 사람 둘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오늘은 본질적인 부분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듣고 나면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라고 느낄 거예요. 사람은 만나서 주관을 교류하면서 프레임이라는 걸 형성해요. 상호간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이런 구도를 만들 줄 알아야 내가 원하는 관계가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퐁퐁남이 있죠. 결국 그 규칙을 세우는데 실패한 사람들이고 반대로 보면 퐁퐁남의 여자들이 규칙을 제대로 세운 성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둘 중 하나는 규칙을 세워야 하는 시장인 거고 우리는 그 규칙을 세우면서 형성되는 관계 구도, 이걸 역학이라고 하는데 퐁퐁남처럼 극단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저 남녀 관계에서 적당한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관계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고 그런 걸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내용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지속적 의심을 통해 여성의 해명 포지션을 형성하기. 두 번째, 부정적 기준을 스토리텔링하기. 세 번째, 자격 부여와 호감을 통한 종속시키기. 네 번째, 이미지 박스 씌우기. 이 네 가지 행동은 내가 원하는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물기를 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도 유부남들 채널 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남녀 관계에서 남자는 항상 잘못을 하고 여자는 항상 의심을 해요. 그 원리를 반대로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남자는 잘못해서 의심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포지션을 자처했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의심을 하면 지금껏 퐁퐁남들이 가졌던 포지션을 여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역학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매도하고 구박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호감을 섞어서 장난스러운 의심을 하라는 거죠. 너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너 남자 되게 많지. 구박하는 건 아니고 왠지 귀찮을 만큼 남자가 들이댈 것 같은데 카톡도 씹은 사람 되게 많지 않아? 얼마 전에 내가 사주를 봤거든? 화려하고 예쁜 여자가 유독 많이 꼬이는데 그렇게 만나다가 패가 망신한데 그런 사주가 나왔는데 너는 속 많이 썩이는 편이야? 어때? 남자한테 잘하는 편이야? 아니면 나쁜 편이야? 이런 식으로 여자를 띄워주면서 의심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자가 해명하는 구도가 장난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픽업해선 슈테스트라고 해요. 어릴 때 남자들 되게 많이 때려본 느낌인데 일진 아니야? 너 표정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 욕하는 거 아니지? 결과적으로 변명하는 듯한 반응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개 해명하는 입장은 이성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먼저 의심하고 심사하는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역학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늘 부작용은 있는 법이죠. 해명하도록 만드는 방법의 단점은 여자에게 압박감이 강하게 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편하고 친구 같은 관계를 선호하는 여자라면 불편하고 예민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으로 잠수 타는 사람들에게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는 번호를 따고 만남을 요구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한켠으로 남자의 목적이 원나잇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원인불명의 매력 상실, 연락 두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준 제시를 통해서 여자가 착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자를 속이자는 게 아니라 이미 원나잇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야를 없애자는 게 취지인 거죠. 그래야 내가 의도하는 지배력을 높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 기준 제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기준을 제시할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긍정적인 건 지배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긍정적인 거에 반대인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난 표현을 잘하는 여자가 좋아, 적극적이고 솔직한 여자가 좋더라, 이런 기준을 제시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남들과는 다른 걸 보여주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여자들이 그냥 적당히 분위기만 띄워주면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내숭 떠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남자는 능동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인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표현 못하는 스타일은 좀 매력적이지가 않더라. 좀 어설퍼도 표현이나 태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여자가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인형처럼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잖아. 오히려 그런 점에서 매력이 식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 그 여자 자체가 아니라 외모에만 매력을 느끼는 거지. 만약 여기서 섹슈얼하게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 어차피 뭐 우리 다 큰 성인인데 좀 솔직해도 되겠지? 만약 침대에서 평소와는 다른 감춰놨던 모습이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반전 매력일 것 같아 라고 섹슈얼하게 전환을 해도 됩니다. 다만 플레이보이처럼 보이는 부작용은 슬기롭게 극복하셔야겠죠. 오빠 그런 여자 만나봤어? 이런 형식의 슈테스트가 나온다면 원래 지난 과거는 다 미화되는 법이잖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너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상황인데 굳이 지난 여자 얘기가 궁금하면 생각은 좀 해볼게. 듣고 싶으면 말해주고. 이렇게 듣기 좋으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열린 결말로 흘리는 걸 추천해요. 지금 여자는 남자의 부정 스토리텔링으로 안 좋은 생각이 사라진 상태예요.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랑 본인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현재에 몰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해도 그냥 통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후 가장 효과적인 건 프리셀렉션이에요. 내 여자 경험을 전달하고 나의 희소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여자 경험이 많다면 그대로 말하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 살면서 만나보고 싶었던 여자나 그냥 전해 들었던 얘기를 소설처럼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자는 프리셀렉션, 나의 희소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 작용기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실 우리는 명품을 봐도 이게 명품인지 가품인지 구별을 못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비싼 가격인데도 다른 사람이 구매했다는 점에서 명품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비싼 금액을 지불했으니까 이건 좋은 걸 거다, 다른 여자들이 거쳐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걸로 나의 가치는 희소성을 띠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여자를 의심해서 해명하는 포지션을 만들고 부정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여자를 압박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제는 여자한테 뿌린 씨앗을 회수할 때예요. 여자를 코너로 몰았을 때 그에 응하는 대답을 한다면 적절한 칭찬과 보상을 하면서 그 구도를 굳혀야 돼요. 아까 적극적인 여자를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했는데 네가 표현 잘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괜히 여자를 꼬시려는 듯한 좋은 멘트를 늘어놓다가 지금까지 이 남자는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거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내 기준에 따라온 여자의 좋은 반응에 대해서 고맙다는 느낌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하면 음흉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여자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얘는 고기 잘 구우니까 항상 옆에 앉아야 돼. 얘는 맛있는데 잘하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고기를 열심히 구워주고 맛집 서치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긍정적으로 단정짓게 되면 여자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감정 표현을 더 잘하게 하고 싶다면 오늘 대화하고 보니까 일반적인 여자랑은 다르게 되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 재밌었어. 보통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 때문에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 너한테만 그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관계에서 지배력을 높인다는 건 상대방의 생각 패턴을 제어한다는 걸 의미해요. 의심을 해서 해명하도록 제어하고, 나쁜 걸 말해서 자기는 나쁘지 않도록 느끼게 만들고, 여자가 내 기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걸 기뻐하고, 너는 나에게 흥미로운 대상이라면서 이미지를 단정 짓고, 이렇게 상대의 사고 패턴을 제한시켰을 때 비로소 지배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연애 시장에서 승자가 된다는 건 이런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의 목적은 관계에서 지배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지배력이 높다는 게 원나잇에 과연 효과적인가를 따져보자면 아닐 수 있거든요. 길어도 3시간 내로 결과를 내려면 성적 긴장감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지배력을 높이고 존중받는 데 집중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준 제시가 일반적으로도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냥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성적 긴장감만 가져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여자에게 사용하는 게 지배력이고, 당일에 같이 있고 싶은 여자에게는 성적 긴장감을 사용하란 말이 되는 거죠. 지배력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원나잇의 느낌보다는 어려운 남자, 까칠한 남자,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여자한테 섹시해 보이겠죠. 꾸준히 시청하시면 다른 남자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